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가 파괴되었다라는 속보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군의 보급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자, 이런 와중에 굉장히 놀라운,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주장이, 그것도 러시아의 지휘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포병 지금 완전히 박살나서 우리 능력도 안 된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개전 이후에 지금 대반격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1100문이 넘는 러시아군의 포병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수량도 또 사거리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 라는 이런 성토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이 주요 축선에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도망을 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까지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62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조금 늘었죠. 한 500명 이 정도 선에서 이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15대 격파. 여기까지는 좀 평이한데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특수장비가 11대의 특수장비를 격파했다라는 건데, 그동안 5개에서 한 8대 이런 식으로 격파가 되다가 11대가 격파가 됐다. 특수장비, 방공무기, 또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도로 많이 파괴됐다? 야포도 무려 23문이 격파가 되었고, 다련장 로켓도 4문이 격파됐다. 이러면 포병무기가 27문이 파괴됐죠, 하루에. 그래서 이 효과가 뭐냐? 우크라이나가 집속탄, 자탄 방식의 이 집속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인 항공기는 8대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적이, 즉 러시아군이 4개 방면에서 20회 공세 시도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공세가 좀 줄었죠. 이거 왜냐? 탄약이 부족하니까 공세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영철도사는 한국과 철도 복원 협의 진행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윤 대통령과 이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사장이라고 합니다. 예벤 리아셴코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우리 한국이,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에 KTX 같은 이 고속열차를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연 등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영토가 훨씬 넓으니까 철도를 복원하면 고속열차가 꽤 필요하겠죠. 유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도 관련 협의를 한 게 아니냐. 물론 이 협의만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만났다는 것은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현재 가치로 한 2,000조 원 가량의 재건 사업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철도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면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되겠죠. 우크라이나의 크림 대표부는 탈환 후, 즉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나서 불법 이주한 러시아인 추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북오도청 유지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를 뺏겼지만 크림 대표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2014년 이후에 러시아인 한 70에서 80만 명 가량을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불법 이주시켰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이 전황이 안 좋으니까 상당한 수가 다시 러시아로 도망갔지만, 피난 갔지만, 안 간 사람도 많이 있겠죠. 벌써 10년이나 자신들이 터전을 만들었는데 이거 쉽게 버리고 가기 힘들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제로 쫓아내는 추방 준비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곡물협정 기간이 끝났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선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협정 안 했으니까. 그런데 튀르키예 해군은 그 곡물 수송선들을 자기 해군력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곡물 협정이 끝났는데 흑해 함대 소속의 러시아군 해군 수상함이 한 10여 척이 지금 흑해에 흩어져서 작전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상함들이 혹시나 곡물 수송선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러면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이런 이 흑해 내에서의 안보 질서 유지를 담당하겠다고 하고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만약에 이거 통제를 못하면, 질서 유지를 못하면 튀르키예 체면 자신들이 21세기 술탄이다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체면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충돌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흑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케르치대교의 차량과 열차 통행을 모두 금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물류 재앙이 일고 있죠. 어제 폭파한 것은 미사일이냐 드론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현재로는 수중 드론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중 드론, 그러니까 무인 잠수정이죠. 한 600km 진행을 하는 그 무인 잠수정에 폭약을 실어서 들이받아버린 거다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저 끝에 있는 게 철도죠. 철도 교량. 그리고 이게 이제 차량 교량인데, 그 중에 양차선이 또 따로 돼 있네요. 그 중에 한 차선이 상판 두 개가 완전히 내려앉았고, 이쪽 반대편 차선도 지금 보시다시피 데미지를 심하게 입었어요. 아랫부분이. 그리고 이쪽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양방향 전체 통제가 되고 있고 한 상태다라는 건데, 이 기차 그 교량은 데미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헤르손과 자포리자로 가는 이제 이 보급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은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과의 아프리카 사업 관련 협상 중에 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 바그너가 아프리카 아주 많은 나라에 진출해서 거기서 광산, 유전 이런 것들의 이권을 챙겨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즉시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그너에게 니들이 그대로 해. 그 대신 우리 후속 군수지원 필요한 거 해줄게. 그 대신 니들이 거기에서 이익의 얼마를 상납해. 라고 하는 이런 협상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영국은 예상을 했고요. 자, 튀르키예를 통해서 석방된 아조프 여단장, 그 아조우 여단의 그 지휘관들 많이 돌아왔죠. 그 사람 중에서 여단장이 전선에 복귀를 했고 그 복귀 행사를 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튀르키예 억류돼 있었죠. 석방되었고 젤렌스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왔죠. 부대에 복귀한 데니스 프로코펜코 대령이라고 하는데, 이 아조우 제3 돌격 여단이 현재 바흐무트에서 전투 중에 있는데, 여기는 전 부대가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삼직제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작전, 정비, 휴식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휴식하고 있는 부대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복귀 행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배가 상당히 아플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민간 상업용 트럭으로 위장한 탄약 수송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군용 트럭들 많이 파괴되어서 별로 없기도 하고, 또 군용 트럭들은 눈에 잘 띄니까 공격도 잘 받기도 하고 해서 민간 상업용 트럭들을 징발하고 해서 여기 봉고차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탄약을 싣고 전방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왜? 덩치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열 운행을 하기가 또 힘들죠. 그래서 수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능력은 좀 떨어진다. 그러나 이제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가 저렇게 박살나서 이 민간 트럭을 활용한 이 탄약 수송마저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됐다. 이제 결국 그러면 루한스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라인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ISW는 러시아가 가장 유능한 일선 지휘관들의 숙청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잘 싸우면 인기가 높아지니까 쇼이구 그리고 게라시모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잘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 제거했던 그 임진왜란처럼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전쟁 직전 상황에서 너 좀 똑똑해? 알았어. 아웃. 이렇게 했던 스탈린의 예조푸시나 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통에. 전쟁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군이 반역 방조 혐의로 테플렌스키 공수군 사령관을 내사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제7근위 산악 공수사단 장병들이 테플렌스키 사령관 건드리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바로 그냥 하면서 반란 쿠데타 협박을 했었죠. 책상 위에 앉아있는 게라시모프, 쇼이구, 니들 니 할 일들이나 잘해 라고 하는 그 영상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진압해 라고 했는데 이 상층부에서 보기에는 공수군이 적극적으로 진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진압을 안 한 그 총책임을 테플렌스키 공수군 사령관에게 지워서 아웃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공수군 장병들이 우리 사령관 건드리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참 기가 찹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하나 보고 가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독일로부터 받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죠. 이 레오파르트 2A4 전차는 방어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콘탁트 1 폭발 반응 장갑을 이 포탑 그리고 차체 측면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포탑에 또 다시 또 뭔가 또 철판을 또 덧대고 이 철판 안에 내부에 지금 그 콘탁트 1 폭발 반응 장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어력을 극대화시킨 이런 마개조 버전을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불안한 거죠. 독일제 참 이미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사활적 방어에 나서고 있는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전략 요충지가 결국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었습니다. 전선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는 보고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전황 갈수록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에서 공세작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제35 해병여단이 T-0518 국도의 전략 요충지 스타로마이어스케를 탈환했으며 현재 전과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전과는 아직 우크라이나군 공식 발표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친러 밀 블로거들은 스타로마이어스케를 방어하던 러시아군 제60차량화 소총여단이 전선에서 이탈해 후방으로 도주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60차량화 소총여단은 며칠 전 극심한 탄약 부족과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가족과 변호인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게재했던 바로 그 부대인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 세례를 견디다 못해 진지를 이탈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T-0518 도로를 따라 도주해 약 2.5km 남쪽에 있는 자비트네 바자냐 정착촌에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의 스타로마이어스케를 비우고 도주하면서 전선 측방을 방어하기 위해 긴급 전개된 제247 공수연대가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얻어맞고 있는 T-0518 도로 서부의 러시아군은 신규 투입된 제247 공수연대,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제394 차량화 소총연대 등인데요. 이 중 394연대는 지난 7월 7일 공개한 텔레그램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6월 20일부로 탄약이 모두 떨어졌고 10개월 동안 단 하루도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탄약과 포병 화력 지원 부족, 극심한 병력 손실을 성토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0518 도로를 통해 남하하면서 공세 축선 서부 평원 지역에서도 진격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탈환한 프루투네에서 약 2km 남쪽에 있는 레미우카 정착촌에 근접한 부대가 현재 볼로디네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 제336 근위 해군 육전여단의 측방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방어선이 무너진 T-0518 일대에는 사전에 구축된 참호지대가 거의 없고 오직 포병과 지뢰, 병사들의 육탄 방어로 유지되던 방어선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레미우카와 볼로디네가 우크라이나 손에 떨어지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36km 떨어진 빌막 기차역을 재래식 포병으로 타격할 수 있게 되어 러시아군의 철도 물류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레미우카, 볼로딘의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 장거리 포병 전력과 드론 부대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미 이 일대 러시아군 포병은 괴멸된 상황이어서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 방어선의 완전한 붕괴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도주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이런 식입니다. 벨리카 노보실카는 원래 잘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양쪽에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때리고 있는데 쑥 도망가니까 그 사이에 돌출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포위 섬멸될 지경에 있다라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러시아군 제60 차량화 소총 여단이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 아래까지. 그래서 이 측방에 247 공수연대라고 제7 근위 산악 공수 사단 소속의 한 개 연대가 신규 투입되어 있고, 그리고 394 차량화 소총 연대, 여기가 오래전부터 방하고 있던 그 축선인데 여기서 한 축을 맡고 있는 60 차량화 소총 여단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왜 도망갔냐? 총과 탄약이 없으니까 도망갔죠. 제가 그저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우리 중대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이것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산다. 그리고 우리 중대는 지금 22명밖에 안 남았는데 총은 2자루밖에 없다. 라고 했었죠. 바로 그 부대입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도망가니까 이 247 공수연대와 394 소총연대가 포위 섬멸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큰일 났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핵심인데 여기 336 근위 해군 육전 여단이 있는 이 지역에 이 볼로드네라는 곳인데 여기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볼로디네에서 여기까지 빌마까지 36km가 되는데 이 36km면 뭐냐?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사거리 내에 들어가는 거죠. 엑스칼리버나 이런 거로 정밀 타격할 수도 있고 뭐 재래식 포대로 그냥 일제 사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통해서 루안스크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를 지나서 멜리토폴까지 가고 그 멜리토폴이 또 보급 거점 아니겠습니까? 그 철도가 36km까지 딱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포병으로 그냥 기차를 때려버린 거죠. 드론으로 딱 보고 있다가 드론 아니라도 미국이 뭐 그냥 정찰 위성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글로벌 워크 가지고 야 지금 지나가고 있다. 기차 오고 있다. 준비해. 이렇게 알려주면 딱 가지고 있다가 기차 온다네. 자 드론 띄워 해서 기차가 진짜 오는 걸 딱 드론을 보고 바로 그냥 포격 때려버리면 물류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케르치 대교로 들어오는 이 육상수송로 지금 상판 끊어져서 못 들어오는 마당에 여기까지 되면 완전히 그냥 양쪽 물류가 완전히 마비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해안도로를 타고 트럭으로 실어오는 이 물류선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394 연대 여기도 포위선멸될 위기에 있는데 이 부대는 또 어떤 부대냐? 이 부대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10개월 동안 한 번도 휴식하지 못했어요. 중대장밖에 안 남고 다 도망갔어요. 총알도 없어요. 라고 하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러니 이 지역에 지금 아까 그 지역까지 밀리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있는 소식.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러면 우크라이나군이 밀려내려면 포병으로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 포병이 어디 갔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본격화된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 보름 동안 러시아군 포병 전력은 그야말로 와해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화력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쟁 수행 능력이 마비되고 있다는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의 성토가 나왔습니다. 폐색이 짙어지니 이제 서로 남탓을 하며 물어뜯는 모습. 이제 러시아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에서 공세 기동작전 대신 화력전으로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피해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코답스키 보스톡 대대 사령관이 현지 시각 7월 15일 밝혔습니다. 그는
적은 벨리카 노보실카 일대에서 대규모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하고 하베스트 정착촌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러시아군이 이를 막고 있다 라고 전하며 적이 이대로 계속 진격을 시도한다면 그들의 병상과 묘지는 급격하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방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포병 전력의 극심한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7월 14일 도네츠크 외곽 피스키 전선에서 처음으로 집속탄 공격을 받았다 라며 그들의 포병 능력은 지금도 우리보다 강하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아군 피해는 소화기 피격보다 포탄에 의한 파편상 비율이 높다 라며 우리 포병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코답스키는 러시아군 포병은 사거리 측면에서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며 소량의 란셋 드론이 적절하게 대응해주고는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답스키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특수전 부대인 알파 유닛 부대장이었지만 지난 2014년 돈바스 내전 당시 반군과 내통한 것이 들통나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뒤 돈바스 반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출범한 뒤에는 공화국 보안장관을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보스톡 대대라는 PMC 조직의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PMC 지휘권을 러시아 측에 넘기고 현재는 러시아의 선전가이자 밀 블로그로서 전선 상황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코답스키의 주장대로 친러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군 포병이 극도로 낙후되었으며 일일 포격 능력은 물론 사거리 면에서도 크게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소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일 포탄 사용량은 우크라이나 측이 2.5배에서 4배 이상 앞서고 있고 사거리는 최소 2배 차이가 나고 있어 러시아군 포병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병 피해는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 보름 동안 야포 1003문, 다련장 로켓 110문으로 개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선 부대 포병 탄약이 거의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병 전력까지 괴멸되고 보급망까지 붕괴되고 있는 러시아군. 7월 하순부터는 도대체 무슨 수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 PMC 용병 지휘관이 고위 지휘관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포병에서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 자주포가 거의 없죠. 그래서 D-20, D-30 같은 구형 견인포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D-20, D-30의 견인포 사거리 해봐야 17에서 24km.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야포와 자주포들은 24에서 50km 사거리죠.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사거리 그리고 압도적인 수량 인 것이죠. 그리고 교환비도 지금 뭐 7, 8대 1 이상이라고 하니까 특히 대화력전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리치가 사거리가 안 되니까 때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자주포니까 슈덴스쿠트 때리고 이탈하고 하는데 러시아군은 견인포니까 때리고 그대로 있고 때리고 그대로 가니까 한 3번 때리면 맞는 거죠. 그러니 러시아군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 이후에 한 달 보름 동안 1100문이 넘는 포병이 작살났다. 거기다가 포탄도 부족하다. 사거리도 짧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게시물을 텔레그램 올려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되겠냐. 근데 이 사람은 선전가예요. 선전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빨리 포탄 더 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말로 또 집속탄 진짜 공격받았다. 7월 14일 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냐? 야, 도네츠크시입니다. 도네츠크시 외곽의 피스키 정착촌 여기에 집속탄 공격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아우디우카 전선, 마린카 전선 그 중간에 때린 것 같은데 도네츠크 아주 대도시죠. 여기에 바로 그냥 인접한 곳에 때려버렸는데 앞으로 집속탄 공격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러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사 보셨죠? 니들이 집속탄 쓰면 우리도 쓴다 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집속탄 없어요. 왜? 전쟁 초기에 다 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효과 좋으니까 막 썼어요. 하르키우다 어디서 막 썼습니다. 체르니우 하르키우에서.
그때 러시아는 신나게 썼어요. 집석탄을. 효과 좋으니까 다 쓰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쓰고 싶어도 없다. 지금까지 뭐 니들이 쓰면 우리도 쓸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진작에 다 썼어요. 쓸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